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 탄핵 표결을 앞두고 아주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별난 그런 퍼포먼스를 행한 국회의원이 울산광역시 남구갑의 김상욱 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한번 이력을 보니까 부산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올해 44살 젊은 날 출세를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에서도 남구가 비교적 이렇게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죠. 남구갑의 김상욱 의원, 그리고 남구 을의 김기현 의원, 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김상욱 의원이 이제 젊으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경륜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김상욱 의원이 내린 그런 결정은 본인의 정치 역정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닐 주홍글씨 가운데 하나인 거죠.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크게 일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 대열에 동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좌파들이 영구 집권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당대표도 물러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한 것은 후회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똑똑하니까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씨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그게 한국인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본인이 똑똑하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한동훈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본인이 아직도 잘 모를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국의 좌파가 선거를 장악한 제 영구히 집권하는 부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 자체가 여러분들 허물어지게 되는, 중국의 굴종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거나 그 국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아마 본인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들의 다수가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아야 될 텐데, 제 눈에는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사법부들, 이 대법관들, 일선 판사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대열에 동원됐던 그런 김삼한, 천대엽, 조재현, 이동은, 노정희, 노태악, 김용빈,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완전하게 몰락의 길로 이끄는 그런 짓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길게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나 눈이 없을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개떼처럼 달라드는 검찰들, 경찰들, 공수처들, 국가가 완전히 엎어지는 그런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아쉬운 것은 지금 언론사를 보게 되면 거의 하이에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라는 그런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국가가 몰락하고 국가가 멸망하는 그런 대열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화력을 쏟고 있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아느냐 이야기죠. 어렵게 만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정신들이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 질주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 탄핵 움직임, 이것은 모두 이런 출발점이 부정선거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해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는 250만 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고,
2024년도 여러분들 22대 총선에서는 279만 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만데 전부 다 이런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줘가지고 53개나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의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를 장악하고 그 국가를 장악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고 최상욱 여러분들 부총리를 탄핵시킬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이런 탄핵을 보면서 내란이 실질적으로 어떤 게 내란인지를 여러분들 확연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그냥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이니까 이렇게 윤 대통령이 꺾이게 되면은 부정선거가 제도화되고 상술화되고 구조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계급이 선거 부정을 단행한 자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좌파 색채가 굉장히 짙고 그 다음에 핵심 권력은 호남권 여러분들 정치인 출신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겠죠. 예. 그리고 그들은 특별하게 이런 정신구조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까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피해의식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혼세계, 좌파들의 정신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피해의식이 강한 거죠. 예. 그 피해의식은 스스로 이렇게 정폭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이 또 세대를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문화적 유전자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때려 부시는 쪽으로 여러분들 주로 에너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생산적인 용도로 피해의식은 활용되는 법이 거의 없죠. 열린 사회에서는 피해의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겁니다. 닫힌 세계에서 피해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태형,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무역국가입니다. 질 좋고 값싼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 땔감을 살 수가 없는 나라이고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있는 물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계속해서 부강하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날렵하게 만들고 그리고 효율 있게 여러분들 더욱더 합리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경쟁국에 의해서 그냥 여지없이 여러분들 뒤떨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만이라는 국가는 중국 공산당이 무력을 통하지 않고선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이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점령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바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비스켓 몇 개만 주게 되면은 부정선거 세력이 알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겁니다. 그게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고려 역사고 조선조 역사가 면면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어져 온 겁니다. 친중국가가 될 것이고 굴종적인 여러분들 국가가 될 것이고 결국 중국의 속국화를 피할 수가 없겠죠. 중국이 뭐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동족들을 탄압하고 동족들을 여러분들 그냥 미워하고 적대하고 그 동족을 여러분들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대거 등장하겠죠. 최근에 우파 진영에서는 CIA 여러분들 소위 반미주의자를 신고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수들, 철없는 저런 젊은 가수들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대단히 여러분들 굉장히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거죠. 실질로 여러분 큰 범죄라는 것은 바로 사법부의 대법관들, 검찰의 수뇌부들, 언론사의 일선 기자들, 중견 기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선관위 여러분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이런 찬탈해가지고 반미 친중 국가로 이런 국가를 만드는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철없는 여러분들 젊은 가수들의 움직임은 저는 아주 경미한 반미 움직임이라 보고, 더 여러분들 근본적인 움직임은 국가를 친중국가로 여러분들 탈바꿈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맡은 소임에서 역할을 여러분들 완전히 변형해 가지고 그런 일에 부역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